안녕하세요. 21년째 주식 중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주주환원 기업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주주환원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배당금인데요. 물론 주가 대비 배당금도 중요하지만 같은 배당금이라도 배당의 횟수가 많을수록 주주 친화적인 신호라고 말씀드렸었죠. 저는 1분기 목표 배당금 550만 원을 초과한 577만 원을 지난 4월 28일 KTNG 배당금 입금을 끝으로 확정지었는데요. 비슷한 자금으로 작년보다 2배 가까운 배당금을 늘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마다 다른 배당 기준일을 지난 1분기에 이용한 것이 한몫을 했었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 2분기 분기 배당주들은 종목별로 분기 배당 기준일이 올해부터는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 기회를 저처럼 배당금을 늘리는 투자자는 역시 잘 활용해야 되겠죠. 작년까지만 해도 분기 배당주는 일괄적으로 3월, 6월, 9월 말일이 배당 기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분기 배당주들도 기업에서 정한 날로 한다고 공시를 했었죠. 막상 공시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제가 보유한 종목 하나금융, 우리금융, SK텔레콤, 현대차 EUB 분기 배당주들입니다. 배당 기준일은 배당 기준일에서 2거래일 전이 주식을 보유해야지 그날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날을 실질 배당 기준일이라고 하죠. 이 실질 배당 기준일을 정리해서 제가 보유한 종목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금융은 5월 7일, 하나금융은 5월 8일, SK텔레콤과 현대차 EUB는 5월 28일에 주식을 보유해야 이번 분기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보유한 종목 기준으로 2분기 배당금에 대한 저의 전략을 오늘 영상에서 공유를 하도록 할 텐데요. 영상 내용의 순서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먼저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5월 7일 종가 기준으로 보유한 종목과 예상 배당금을 공유드린 후 앞으로 다가오는 배당 기준일을 어떻게 주식을 늘리거나 현금 비중을 확보할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5월 초 연휴 때 급하게 계획을 세우고 오늘 처음 매수한 배당금을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보유한 한 종목에 대한 소개를 한 후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영상 제가 4월에 대해서 계좌 내역을 정리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최근 보유 종목이 21 이동평균선 위에서 상당히 상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의 현금 비중은 제가 목표로 하는 현금 비중 20%보다 높은 약 30% 가까이 보유 중입니다. 그만큼 현금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금 비중이 낮은 것도 위험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미래의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현금 비중은 썩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더욱이 제가 우려했던 환율이 급작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1,400원 아래로 안정이 되고 있어서 목표 현금 비중을 20%에서 예전처럼 15%로 낮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식 비중보다는 보다 배당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향후 주식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돌아올 2분기 배당주를 보유 주식과 예상 배당금을 표로 보면서 함께 설명드려 보겠는데요. 보시는 표와 같이 5월 7일 종가 기준으로 예상 배당금은 현재 161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나금융과 현대차 EUB가 저의 예상보다 큰 폭으로 분기 배당금을 인상한다라고 공시로 인하여 생각보다 적은 수량으로 저의 목표 배당금 160만 원보다 높은 배당금이 되었습니다. 배당금을 늘린 기업은 모두 작년 실적이 역대급으로 잘 나왔었고 해당 기업이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금이 늘어난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우리금융지주는 5월 7일이 실질 배당 기준이라고 했었죠.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오늘이 배당금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25만 원의 배당금을 확보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금융의 최근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주식수를 줄여서 현금 비중을 확보하죠. 결과적으로 이번 분기 우리금융의 배당금은 아쉽지만 많이 확보를 하지 못했네요. 이제 당장 내일이 중요해졌습니다. 내일부터 저의 앞으로 2분기 배당주 대응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배당금을 확보된 종목과 아직 배당 기준일이 지나지 않은 종목 간의 교환 전략을 사용할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오늘이 실질 배당 기준일이었던 우리금융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금융은 오늘인 5월 7일까지
한 주당 200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보유만 하고 있으면 오늘 종가까지. 그런데 배당 낙일이라고 하죠. 내일이면은 그 권리가 확정이 되어서 이제 2분기 배당금의 보유와 상관없이 배당금은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내일 200원보다 적게 떨어진다면, 이론적으로는 배당금만큼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적게 떨어진다면 주가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보다 배당금으로 있는 이익이 더 크게 되겠죠.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목표로 한 배당금이 160만 원보다 넘었기 때문에 현금과 주식을 바꾸는 것보다 배당 권리가 확정된 종목과 배당 권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예를 들면 뭐 SK텔레콤이나 뭐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이 되겠죠. 그 종목과 바꾸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되면 당장 우리금융은 배당 권리가 확정이 되어지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실질 배당 기준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이 내일 아침에 1%씩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금융은 팔고 배당 권리가 남아있는 하나금융을 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금융을 파는 금액과 하나금융을 사는 금액을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의 동일한 비중으로 배당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되겠죠. 왜냐?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더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 이때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것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100%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우리금융이 적게 떨어지거나 바꾸는 주식 대비 더 많이 올라야 하고, 교환하는 종목은, 즉 바꾸는 종목은 더 떨어지거나 덜 올라야 그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한 번에는 잘 안 되겠는데, 혹시 내일 이후에 이런 매매의 기회가 있어서 제가 실제 매매를 하게 된다면 그것을 토대로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장기 보유 종목으로 보유하는 종목이 아닌 이번 2분기 배당주에 전략적으로 보유하려고 투자하기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KB금융을 금일 매매를 했습니다. 제가 KB금융을 전략적으로 보유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얼마 전 1분기 실적에서 KB금융이 4대 금융주주 중에 가장 좋게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배당주의 핵심은 실적이죠. 제가 보유한 우리금융과 하나금융보다 이번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배당주로서 매력을 느껴서 배당금을 확보도 하고, 만약에 보유한 금융업 쪽이 전체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KB금융이 가장 매력적이어서 KB금융을 추가로 매수를 하면서 더 주식을 보유하면서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하나금융, 우리금융 같은 금융업종의 비중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KB금융을 전략적으로 보유하는 이유는 비록 배당 수익률이 다른 금융지주보다 KB금융이 좀 낮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 자사주 소각이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돌아오는 5월 15일 날 가장 큰 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한 후에, 즉 시장에서 주식을 산 뒤에 없애버리는 소각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도 하고 있고, 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가 부양될 요인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이유로 KB금융을 전략적으로 매수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금융주가 많이 올랐죠. KB금융은 좋은 실적은 다들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최근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많은 수량을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약 200만 원어치를 오늘 매수를 하였는데요. 내일이 실질 배당 기준일이라고 했죠. KB금융도. KB금융의 실질 배당 기준일은 하나금융하고 같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종가 때 내일 주식을 보유한 수량만큼 배당금 확보도 하고,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최근 실적과 자사주 소각을 믿고 추가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르게 된다면 목표 수익 5%로 하고 달성 시에 전량 매도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KB금융까지 포함한 저의 2분기 예상된 배당금은 2만 원이 늘어서 163만 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다른 종목들은 높아진 현금 비중으로 이제는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주가가 다시 내려온다면, 지금은 위에 있죠. 이때부터는 주식을 채우는 작업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또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슬슬 6월의 이벤트, 반기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되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반기 배당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